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7일 두산 퓨얼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27%, 코스닥 0.2% 하락하면서 오늘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3,400억 코스피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400억 매수하면서 마무리했네요. 최근에 이제 헝다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그 부동산 투자 그룹이 또 파산 위기에 있으면서 또 전체적인 이 글로벌 시장이 약간은 좀 조정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코로나로부터의 그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아직까지 변이 코로나가 좀 위기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경구용 치료제도 곧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물가도 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과 유동성 자금이 다시 한번 이제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시 자체가 좀 조정기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연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추세를 깨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바닥은 지지를 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고점 라인을 갱신하지 못하면 쭉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증시 전체에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계속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는 관망세로 우리나라 증시를 매도를 하거나 당장 사더라도 차익 실현 물량으로 다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을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코스피는 이미 한풀 꺾인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지금 7일 연속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지금 매도를 하다가 다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의미 있게 계속해서 많이 매수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기관 투자자도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7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한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음봉이 나왔고요. 고점 부근에서 이제 조금 하락을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일봉 패턴도 코스피와 유사합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21선 받치지 못한 채로 이평선이 모인 지점에서 좀 하방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포지션이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이제 좀 악재가 나왔을 때 긴 음봉,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이제 요런 자리, 요런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주는지 확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는 지금 썩 좋지는 않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요. 기관 투자자는 계속해서 코스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확인하고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1180원 다시 한번 넘어갔고요. 내려가는 듯 하다가도 저점을 점점 받치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꾸준히 해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은 환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달러를 얻을 수 있는 미국 증시가 오히려 메리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환차익을 위한 그런 움직임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봉 입장에서는 꾸준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오늘 증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보겠습니다. 오늘 3,250원 올라서 52,3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두산 퓨얼셀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또 리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수소 관련해서 수소 소재주 아니면 2차전지 소재주 해서 소재주들이 좀 많이 오르는 편이었는데요. 두산 퓨얼셀도 아무래도 수소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소에 대해서 핵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주 잘 올라갔었죠. 사실 수소 관심을 받으면서 아주 크게 급등을 하고 여기서 자리를 잡다가 2차 급등을 하는 듯 하면서 실망스러운 이제 실적이었죠.
실적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정을 좀 끝내고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저점을 이제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조차도 이제 높아지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큰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시작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1차적인 뭐 큰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평선들이 이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밀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 21선, 61선 해가지고 계속 이제 평균선들이 오랫동안 이 240일 동안 평균했던 가격이 요 가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의 저점 자체가 이제는 5만 원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면서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평균 가격은 5만 원대고 지금 이제 실적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증가를 하는 그런 흐름을 탔을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두산그룹의 뿌리로서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익산 쪽에서 이제 퓨얼셀 대량 생산을 위해서 좀 공장도 증설을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퓨얼셀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지 보수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납품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납품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계약도 장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그 퓨얼셀 납품이 늘어날수록 두산 퓨얼셀의 이 외형 성장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에너지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시점에서 연료전지라는 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형 연료전지죠. 실제로 이제 아직 SMR과 같은 그런 소형 모듈 원전이 완전히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외지라든지 시골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은 이 전기를 끌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퓨얼셀을 통해서 또 단지를 만들어 주면서 그 중간에서 발전 형태의 그런 단지를 만들어 버리면 또 이렇게 지역 발전도 크게 균형적으로 할 수 있고요. 아주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연료전지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퓨얼셀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은 꾸준히 저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서론이 좀 길었지만 결국에는 지지 라인 형성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그 박스권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본다면 고점 자체가 이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저점 자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리더라도 이제 5만 원 근처에서 지지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좀 고려를 하신다면 이런 추세선을 그었을 때 추세선의 하단이라든지 아니면 더 떨어졌을 때는 사실은 이런 지점을 분할 매수로 하는 접근을 하는 그런 기법이 좀 있는데 일단은 두산 퓨얼셀 좀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죽었다가 또 늘어났다, 죽었다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좀 패턴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지점에서 이제 이 파동이 온다면 크게 올라가면서 이런 전고점 라인을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이 지금 수렴을 한 상태에서 20주선이 위로 들었고요. 서서 이제 위로 향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 일단은 5만 원대 넘어서 나갈 거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때는 이제 크게 매수를 했다가 또 이렇게 조금씩 매도를 하다가 다시 한번 매수가 시작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좀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뭐 연기금이 지금 최근에 좀 두산 퓨얼셀을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중공업을 주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두산 퓨얼셀도 지금 좋게 보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봤고요. 그럼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뭐 아까 두산중공업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네,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가 이제 해외 첫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8메가와트급이고요. 수소 연료전지 4기 규모라고 하죠. 그래서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해외 첫 수출이라는 것에 의미가 크고요. 중국 광둥성에 분산형 전원으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40년에 이제 주기 단가가 3분의 1로 내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경쟁력이 더 커지겠다라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고요. 수소 연료 전지는 굉장히 큰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포산시 수소에너지 시범 사업 추진으로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해외 첫 수출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200억 규모인가요? 거의. 크게 뭐 크진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뭐 이제 이 해외 수출이 시작되면서 발판이 마련되면서 점점 커진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6월 기준에서 주요국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실적은 일본 352메가와트, 미국 527메가와트, 한국이 662메가와트로 상당히 이제 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수소 연료 전지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주가도 많이 올랐고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수소 연료 전지도 곧 크게 한번 관심을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었죠. 1분기, 2분기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1분기, 2분기가 좀 실망스럽게 예측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50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실적이 회복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연 이제 5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면서 내년에는 1조 이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 지금 시가총액도 3조 4천억이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좀 3조 4천억, 뭐 3조에서 5조 사이 이런 기업들이 또 무섭게 외국인이 들어와 준다면 또 MSCI 신규 편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6조 정도까지 올라가 준다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두산 퓨얼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 탄력 흐름을 받았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강성주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연금공단도 6% 가까이 지분을 확보를 했고요.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38% 가지고 있고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매출 안 나오지만 이 성장성으로 주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뭐 최근에 뭐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매출이 1조밖에 되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거의 10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를 했을 때는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두산퓨얼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실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준다면 지금 5만 원대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들어온 김에 뭐 국매도 잔고만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국매도 잔고는 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일단은 그래서 160만 주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160만 주, 2만 주까지 늘어났다가 조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움직임 자체는 조금 이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번 1년 단위로 보겠습니다.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한번 180만 주까지 증가를 했다가 쭉 감소를 했다가 다시 한번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이 주가의 사이클 상승 흐름, 하락 흐름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국매도가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상승 사이클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괜찮다. 그리고 수소 사업 비전과 그 다음에 매출이 지금 인식이 되는 것이 전분기보다 이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그 매출이 1조 정도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두산 퓨얼셀 요 정도로 보고요. 또 이렇게 리뷰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